이제 5.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5.2장은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한 얘기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배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배들을 설계를 해오면서 대충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 배나 설계를 하라고 딱 던져주면은 뭐 VLCC를 설계해라라고 하면은 택도 없는 선형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죠, 조선소에서. 뭐 여러분들이 혹시 조선소 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냥 없는데 맨바닥에서 만들으라고 하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이런 배들이 있는데 좀 적당히 바꿔봐라 라는 식으로 일을 시작하겠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2장에서는. 이전에 배들을 여러 번 만들어 보니까 대충 이 정도 나오더라. 이런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새로 배를 설계할 때 이 정도만 고려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5.2장이고, 몇 가지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선수 설계는 무엇에 영향을 많이 주냐? 당연히 조파 저항에 영향을 주고요. 선미는 점성 저항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걔보다 영향을 더 많이 주는 부분은 추진 문제다. 선수는 사실 추진에 영향을 줄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프로펠러가 선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미는 추진에 문제가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은 자원을 주고 똑같은 시간을 주고 선수랑 선미 중에 뭐 설계를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둘 다 잘하면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선미 쪽에 더 영향을 줍니다. 왜? 추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할 때 처음에 속도는 선주가 주겠죠. 우리 이 정도 속도는 돼야 항로를 갈 수 있는데? 라고 하고 줄 거예요. 그걸 못 맞추면은 우리가 페널티라고 해서 뭐 돈을 물거나 심한 경우에는 선주가 배를 안 가져가요. 당연하겠죠. 나는 이렇게 주문했는데 아니 그 배보다 느리단 말이야? 내가 설계 의뢰한 것보다? 그러면 이제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난 이 배 필요 없다고 니들 새로 만들어내거나 돈을 물어내라.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주가 요구를 하는 게 짐의 양이겠죠. 화물. 화물의 양, 뭐 무게든 부피든, 자동차를 옮기는 배면 자동차 대수일 거고, 컨테이너 선이면은 컨테이너의 개수가 되겠죠. 화물량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화물량으로부터 우리가 배수량이라고 하면 안 되지. 화물 중량을 계산할 수 있죠. 뭐 원유 같은 거면 그냥 심플하게 몇 리터, 몇 킬로그램 그게 계산이 되고, 자동차 같은 것도 뭐 한 대에 몇 톤 계산하면 되잖아요. 화물 중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중량에다가 또 뭐 필요한 것들이 이것저것 잡스러운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때 종합설계 때 배울 건데 뭐라고 해야 되냐? 연료라거나, 그 다음에 평형수? 아마 배웠을 거예요. 평형수? 또 뭐 이것저것 실을 거 많이 있겠죠. 다른 것들. 그 선원들 짐도 실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식수나 선원들이 먹고 뭐 씻고 할 물들. 바닷물로 씻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 자체의 중량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배워요? 원래? 개론 때 배웠을 텐데. 경하 중량? 경하 중량. 나머지는 제화 중량이라고도 쓰고 제하 중량이라고도 쓰거든요. 제하가 맞는 것 같은데.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제화는 뭔가 그거잖아. 돈 되는 보물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경하 중량이랑 제하 중량을 다 더하면은 배의 총 중량이 나오죠. 총 중량. 이거를 뭘로 바꿔요? 배수량.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짐을 실어야 되는데 그 짐 싣고 옮기고 하려면 우리가 경험상 이 정도는 또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옮길 수 있는 배 자체의 무게도 배수량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만드는 재질이 뭐
철이긴 한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철판을 두껍게 써야 돼. 그러면 경화 중량이 많이 먹어서 총 중량이 커져서 배수량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배수량이 커지면은 배가 뚱뚱해져야 되니까 그만큼 뭐 제작비도 많이 들고 속도도 느려질 거고. 그러니까 경화 중량을 작게 하는 뭐 좋은 재질의 철을 쓴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조금 뭐 더 벌 수 있겠죠? 화물을 더 싣거나 아니면 배를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속도에서 이득을 꾀하거나. 얘를 먼저 정하시고요. 이것들을. 이게 이제 선박의 설계 과정이에요. 얘를 정하면은 걔를 만족하는 선형을 뽑아낼 수 있겠죠. 배 생긴 거. 배 형상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 형상을 뽑아낼 때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선미를. 선미를 어떻게? 최대한 날씬하게. 최대한 날씬하게 하라고 해서 막 아예 선미를 종이장같이 얇게 만들어 놓고 선수에다가 다 질량을 몰아주고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살아야 되죠. 선미를 어느 정도 날씬하게 해주고 선수는 좀 뚱뚱해도 괜찮다까지는 아니고 같은 값이라면 선미를 좀 더 날씬하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여기 책에서 처음에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선수 설계를 말아먹는다. 이 정도의 일정한 배수량을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설계해낸 배수량을 만족을 하려면은 배를 위해서 봤을 때 뭐 배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막 선미, 선수를 이따위로 설계를 하고 위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당히 선미도 뚱뚱하고 선수는 좀 더 뚱뚱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이지. 그림이 다른 게 없네. 하여튼 선수에 너무 배수량을 몰아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또 맨바닥에서 시작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 설계를. 그럼 이전에 있던 배들의 리스트를 쭉 보고요. 아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가 여기 5.2.1인데 처음에는 이미 있는 배들에서 리스트에서 비슷한 걸 찾고요. 당연하겠죠. 이미 조선소니까 배 많이 만들어 봤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비슷한 것도 찾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전에 있던 배들 형상을 좀 바꿔야겠죠. 참고. 그 다음 다 만들면은 모형시험. 모형시험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시험은 모형 깎는데도 돈 들고 뭐 그걸 가지고 실험하는 날짜도 필요하고 등등 하니까 최종적으로 완성된 선형에 대해서 하고요. 그전에는 어떤 경향성을 가진 그 데이터에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경향성을 가진 데이터에서 찾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선형에서 조금씩 바꿔가자라는 거죠. 뭐 그런 식인데 다른 얘기는 다 필요 없고요. 이제 5.2.2로 넘어갑시다. 여기에다 그리면 되겠다. 5.2.2에 보면은 그래프가 3개가 나오거든요. 3개. 이거 그래프의 숫자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설계 프루드수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뚱뚱한 배로는 한계가 있겠죠. 날씬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빠른 배는 조파 저항이 전에 프로아스카 얘기했을 때 뭘로 했지? C? 4제곱? 프루드수의 4제곱으로 증가하는 정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배면 아무래도 조파 저항의 영향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뭐 느린 배도 무시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뭐라고 설명을 하면 괜찮나? 뭐 괜히 쓸데없는 비유하지 말고 그냥 프루드수가 낮으면 조파 저항 비율이 많이 작아져요. 4제곱으로. 그러니까 좀 더 무시했는데 날씬한 배로 빠른 배를 원할수록 조파 저항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걔를 막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파 저항을 좀 고려하려면 당연히 배가 날씬해야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루드수가 높은 배는 CB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뚱뚱한 배는 CB가 큰 배는 또 좀 느려도 상관없는 배들이 주로 여기 오겠죠. 그래서 여러 배들을 해보면은 그림 5.3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몰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계하는 배들도 이쪽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CB나 프루드수가. 중간에는 뜨문뜨문 있죠, 그림이. 왜 그래요? 그동안은 이런 배를 쓸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빠르면 빠른 배, 느리면 느린 배. 근데 중간 배들이 생겼네요. 대표적인 게 LNG. LNG 캐리어들이 그래서 이게 설계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뭐 우리나라가 잘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옛날에 만들던 배랑 좀 달라요. 영역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잘 만들던 사람이 그래도 새 거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CB에 따른 LCB예요. 얘는 5.4죠, 그림. 이제 배를 설계를 할 때 우선 프루드수에 따른 CB가 정해진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를 할 때 느린 배를 설계를 하게 됐어요. 느린 배면은 얘 CB가 좀 크겠네요. 뭐 0.8, 0.9, 0.8에서 0.9 CB가 클 거예요. 그런데 CB가 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선수 선미 중에 누구를 먼저 고려해야 돼요? 선미. 그러니까 선미를 날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계해야 되는 배가 CB 0.8에서 0.9로 뚱뚱한 배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선미는 좀 날씬했으면 좋겠어요. 날씬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선미가 날씬해지면은 그만큼 선수가 좀 더 뚱뚱해진다는 얘기고요. CB가 크면은 선수가 뚱뚱해질 거예요. 그러면 배의 부력 분포의 입장에서는 선수가 뚱뚱하다면서요. 선수가 뚱뚱하면 부력이 선수에 몰린다는 거죠. 부력 중심도 선수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LCB에서 위로 가는 게 선수 쪽이거든요. 되게 LCB 쓰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KCS 아마 선형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을 텐데 되게 플러스 포워드라고 써요. 플러스 방향이 선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수의 CB가 크면은 LCB는 선수에 몰리고요. CB가 작으면은 LCB는 선 위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얘는 제가 확실히 설명을 했고요. 얘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CB가 작은 배예요. 날씬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날씬한데 굳이 추진 더 신경 써서 선미를 날씬하게 할 필요? 어느 정도는 이미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선미 더 날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내 생각에는 조파장이 커지는 배니까 선수를 좀 날씬하게 하면 조파장을 줄이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여러 번 설계를 해보니까 그게 맞단 거죠. 그래서 선수가 날씬해요. 선미도 물론 날씬합니다.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고속선 컨테이너선이잖아요. 그럼 보면은 뭐 선수 선미 구분가요? 누가 더 날씬한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 근데 실제로는 선수가 좀 더 날씬해요. 왜? 이미 선미가 충분히 날씬하기 때문에 굳이 추진해서 더 성능을 꾀하려고 더 날씬하게 깎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조파장을 줄입시다 라고 해서 LCB가 마이너스 포워드 반대편이 뭐야? 백워드인가? 선미 쪽으로 부력 중심이 부력이 선미 쪽에 좀 더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배수량 분포가 더 선미 쪽에 치우친다. 언제? 배가 날씬한 CB가 작은 배. 근데 CB가 작으면은 속도가 높은 배. 지금 그거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그림 5.5가 나옵니다. X축은 프루드수, Y축은 LCB. 길이 방향 부력 중심. 어떻게 되겠어요? 프루드수가 낮으면 LCB는 선수 쪽으로 가고 프루드수가 높으면 LCB는 선미 쪽으로 가고 중간 배들은 뭐 뜨문뜨문 있고 그래서 요거는 느린 배, 느리고 뚱뚱한 배, 얘는 빠르고 날씬한 배.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은 수식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식이 있는데 걔는 그냥 통계적으로 프루드수가 얼마면은 뭐 CB가 어느 정도 나온다. 여기 지워버렸네. 비슷한 배들 경향에서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프루드수가 얼마짜리 배 이번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CB는 얼마고 LCB는 어디에 위치하고 그게 챕터 5.2에 있는 식 1번에서 뭐 한 5번까지 정도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비슷한 애들을 보고 찾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했고요. 뭐 그 정도 설명했으면은 넘어갈게요. 몇 분 했지? 15분 했으니까 칠판 지우고 갑시다.